나는 필요한 건 그냥 해버리는 사람이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물론 자기 희생이 아니라 남의 희생이야.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이냐? 이게 과연 민주주의적인 일이냐? 학부 때 행정학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수용이라는 개념을 배웠거든. 수용은 공익을 목적으로,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국가가 징수하는 걸 얘기해. 그런데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또는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또는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용이 일어나는 리스크가 있다. 또한 수용이라는 것은 대체가 불가능할 때,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일어나는 건데,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그런데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경우에도 수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거나 사법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났어. 경기도가 경기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하는 시설로 쓰겠다. 이 발표를 경기도가 일요일 날 해. 그리고 이재명이 지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 작은 고통은 감내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곁들여서 이게 형식은 마치 경기대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는 형식은 쓰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미 결정이 났어. 15일부터 그걸 쓰겠대 그냥. 그리고 이 전환, 생활치료센터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 당연히 학생들이 안 나가는 거겠죠. 그래, 학생들이 잘 안 나가면,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강제 동원 명령을 하겠습니다 라고 써놨어. 이게 협의야 뭐야? 중요한 것은 13일 날 경기도가, 그리고 이재명이 이 발표를 할 때 협의가 됐다, 15일부터 쓰겠다 라고 발표를 할 때 그 시점에는 경기대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듣거나 아는 사람이 없었어. 전부 뉴스를 보고 혼란에 빠졌다는 거야. 당장 모레부터 이 시설은 생활치료시설이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 살고 있는데 이건 뭐야? 그리고 학생들이 전화를 했는데 학교에, 문제는 이게 일요일이야. 일요일 날 발표를 해놓은 거야. 학생들은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어.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언론사 기자들이 학교 관계자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학교 관계자들도 어벙벙해서 내일 논의를 하겠다. 지금 우리는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학생들도 모르고 학교도 몰랐던 거지. 월요일 아침에야 총장 주재 회의가 열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회의도 없었어. 그리고 같은 월요일 오전에 학교가 총장 회의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이재명이 기숙사로 득 찾아가. 그 다음에 우리도 긴급히 내린 결정이다. 그리고 같은 날 월요일 오후 늦게 이재명이 또 트위터를 남겨.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학생들을 비난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야. 언론이든 여론이든 딱히 이 시점까지 누가 학생들을 막 비난하거나 잘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학생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진짜 근데 그 발언은 학생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라는 식으로 들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재명이 아저씨 정신 잘한다. 그러니까 좌표를 찍은 거야. 어찌 보면 내가 보기에는 그래, 좌표를 찍은 거야. 학생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학생들이 저항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 학생들 자기 집도 뺏겼는데 그걸 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학생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세상에 이 상황에도 학생 걱정해주는 우리 이 지사님, 나라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학생들이 이 상황에서 지금 꽥꽥거리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사고가 그렇게 흘러가잖아. 그리고 14일 저녁이 돼서야 경기대에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다 잘 협의됐다.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위 사항은 사전에 총학생회와 면담을 통해 협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영상도 있어. 갑자기 그날 아침에 이재명이 기숙사에 득 찾아가니까 학생들, 총학생회장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막 항의를 한다고. 이게 어떻게 사전에 협의가 된 모습이냐? 아니지. 그러면서 막 이재명이 막 명함도 주고 연락해라. 연락을 하면 뭐 하냐? 마티즈 타겠네. 그 마티즈 보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재명이 자기 페이스북에 또 글을 쓰는데 나는 어떨 때 보면 이 사람은 이 인간으로서의 감정이나 사고방식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막 섬뜩하고 소름 돋는 그런 모습이 있어.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면 협의의 공간이 생깁니다. 아니, 협의 같은 건 없었어. 이 사람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야기의 시작을 자리 비워라, 비우지 않으면 강제 동원하겠다로 시작한 사람이야. 무슨 협의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 지금 학생들은 시험 기간 도중에 강제 퇴거를 당하게 생겼다고 그걸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해버린 거야. 무슨 협의를 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런 적이 없어. 무슨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난 무섭다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 진짜 협조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뺏은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다가 당당히 항의하되 경청하고 양해해준 경기대 학생들을 정말 고맙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제보를 처음 받기 시작한 게 14일 오후 1시야. 그런데 이때만 해도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어리둥절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 그냥 이거 뭐야, 나 지금 쫓겨나는 거냐, 갑자기 언론에서 발표했다, 이게 뭐냐 이러고 있어. 15일부터 학생들이 막 온라인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내용을 보면 가관이야. 왜 언론들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무슨 칭찬을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원만히 해결 안 됐다. 자기들은 그 시점까지도 그 어떤 공지도 받은 적이 없고 대체 기숙사로 이동을 하라는데 대체 기숙사가 어딘지 모르고 버스를 타고 중심역으로 이동하라는데 그 역이 어딘지를 모르고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 학생들은 기차표를 못 구하고 짐을 빼야 되는데 짐을 뺄 길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 사진 보니까 무슨 중앙은 다 막아놓고 그다음에 지하로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뺑 돌아서 가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지고 짐을 나갈 수도 없고 택배를 부를 수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시험이 남았어. 아직 시험 기간이야. 시험을 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공사를 시작한 거야. 드릴질하고. 애들이 학교에다가 문의를 하면 학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 답변을 못 하겠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쫓겨나는 거잖아.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그러면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만큼. 그리고 계절학기를 듣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학 때 내려가지를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숙사비를 이미 다 내놓은 상태야.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환불을 받느냐. 왜냐하면 이 기숙사가 민자로 운영이 되는데 올해 1학기에 들어오기로 됐던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돈을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회사가 우리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걸 환불을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환불 못 받겠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게 걱정인 거야. 지금 올해 1학기 것도 환불을 안 해준 회사가 지금 겨울 거는 대체 언제 환불을 해주겠냐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 없어. 전혀 없어. 학생들이 이래저래 지금 살 집에서 쫓겨나면서 속만 태우고 있는 거야. 갈 데가 없는 학생들도 많아 지금. 그렇지. 기숙사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집인데. 그래, 그게 집이라고. 돈도 다 내놓은.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월세, 전세 사는 것처럼 걔네들은 기숙사에 돈을 내고 사는 거야. 돈도 선불로 내고. 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느낀 거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재명 스스로가 보여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국민들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재명의 본 모습을 본 것 같아. 그래, 지금 벌어진 꼴을 보면 이재명은 다수가 필요로 한다, 나라가 필요로 한다, 이럴 때는 소수 정도는 그냥 짓밟아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재명 메르스 때도 그랬어. 격리 대상자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버린 거야.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다고, 가족들이랑 같이. 그런데 이 사람의 아파트 그리고 이 사람의 자식이 다니는 초등학교까지 공개를 해버린 거야. 실명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어디 병원 다니는 집 이렇게 다 알거든. 그런데 이 신상 공개를 통해서 무슨 효과를 얻었니? 이 사람들 원래 격리 중이었어. 전염될 일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고. 무슨 효과가 있니? 전염을 막았니? 사람들이 더 조심하게 됐니? 아니. 원래 집안에 격리 중인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뭐 격리를 깨고 돌아다니다가 적발됐다, 여러분 조심하세요가 아니야. 그냥 격리 중인데 이 사람 거기 격리 중입니다 라고 그냥 손가락질을 한 거야. 그냥 가리킨 거라고. 저기 격리 중인 사람 있다고, 저 사람 자식은 저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심지어 그냥 쇼였던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쇼. 그런데 이 쇼, 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치 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신상이 공개되고 개인의 권리에 심각한 침해를 당했다고.
딱 이재명식이네. 그러니까 그냥 뭔가 한다, 뭔가 했다 이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그걸 위해서 개인은 얼마든지 희생돼도 된다는 거지. 실제로 온라인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 더 안전해진 느낌이 든다고. 더 안전해진 기분이 든다고. 그 느낌, 그 기분, 아무 의미가 없는 그 기분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한 거야. 한 사람의 신상을 희생한 거라고. 박원순이 메르스 때 서울시 여기저기에 살충제 뿌리던 거랑 비슷한 거야. 야, 바이러스가 살충제로 죽냐? 바이러스가 충이니? 이번에도 이걸 두고 추진력 있다, 이재명다운 추진력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 아니, 누군가를 집에서 협의도 안 된 상태로 강제로 쫓아내면서 이걸 추진력이라고 부르냐? 이걸 감내해야 할 작은 고통이라고 부르니? 미쳤지. 민주주의가 뭐냐? 의사결정에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때로는 비효율적이더라도 절차를 지키라고 민주주의가 있는 거야. 절차를 지키는 거, 그게 민주주의라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거는 쇼지. 이건 그냥 칼춤이야. 나는 필요한 건 그냥 해버리는 사람이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물론 자기 희생이 아니라 남의 희생이야.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이냐? 이게 과연 민주주의적인 일이냐? 나는 지금 이 추진력 타령을 하는 인간들한테 묻고 싶어. 다음에 네가 그 추진력의 대상이 되면, 네 고통이 감내해야 할 작은 고통이 되면 그때도 찬양할 수 있을까? 이 추진력을?